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나발니가 감옥에서 숨졌지만 반정부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푸틴의 새로운 정적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입니다. 나발나야가 반푸틴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월드 이슈에서 홍희정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압도적인 지지 속에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나발나야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네, 옥중에서 숨진 러시아 반체제 인사 나발리의 부인인 나발나야가 연일 푸틴을 겨냥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 누구도 푸틴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Мы доказали себе и другим. Путин не наш президент. Мы его не выбираем, и мы не молчим. 나발나야는 남편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푸틴은 자신이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마지막 날인 17일 정오에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자는 시위를 촉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 나타난 나발나야는 투표 용지에 나발리의 이름을 적었다며 푸틴은 살인자이고 깡패라고 말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나발라야 이름을 부르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Also vor allem, weil ich möchte nicht, dass meine Stimme gestohlen wird und ich möchte einfach mit all diesen Menschen zusammen sein und mich zu fühlen, dass ich nicht alleine bin. 남편 나발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사실 그동안 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었던 나발나야인데 마치 남편의 뜻을 계승해서 이 반푸틴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발리가 감옥에서 숨졌다는 소식이 막 전해졌을 때 나발나야는 독일에서 열리고 있던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도 나발나야는 예정대로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Наверное, вы все уже видели приходящие сегодня ужасные новости. Я долго думала, стоит ли мне выйти сюда или сразу лететь к моим детям. Но потом я подумала, что бы сделал Алексей на моем месте. 연단에선 나발나야를 향해 참석자들이 오랫동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나발나야는 남편이 하던 일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치에 전면 등장했습니다. Я буду продолжать дело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продолжать бороться за нашу с вами страну, и я призываю вас стать рядом со мной. 푸틴의 정적 나발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게 좀 많았는데 부인인 나발나야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76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발나야는 모스크바 출신으로 플레하노프 경제대학을 나와서 은행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1998년 튀르키예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에 나발리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두 자녀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나발리가 정치적으로 몸집을 키워가는 순간에 안정적인 조력자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나발리가 가택연금 됐을 때도 메신저 역할을 자처했고 2020년 비행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나발리가 쓰러지자 옴스크 병원으로 카메라팀을 데려가 의사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푸틴 대통령에게 남편을 풀어달라고 호소한 것도 나발라야였습니다. 사생활을 비밀에 붙이는 푸틴 대통령과는 달리 이 부부는 자주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만큼 사실 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나발나야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 또 앞으로 괜찮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나발나야는 푸틴을 살인자, 조폭 이렇게 지칭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의 직접적인 지시로 나발리가 살해당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푸틴 대통령의 자금줄을 묶어야 한다며 푸틴을 돕고 있는 변호사와 금융가들을 찾아내야 한다고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발나야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러시아에 효과가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Понимаете, если она будет это делать в России, у нее будут высокие шансы оказаться там же, где оказался ее покойный муж. Вот. Если она это будет делать из-за рубежа, то эффект будет такой же, как у всех тех, кто из-за рубежа, так сказать, пытается как-то
влиять на процессы, происходящие в России, по-моему, в общем, очень немногого достигает. That'll fade over time, but it'll fade sadly very, very quickly. And so how does she stay relevant when she can't be in Russia, obviously? And it's probably not safe for her to travel around and have her location well known. 무엇보다 해외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점이 나발라야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이 과제와 한계들을 나발나야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 이슈 홍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